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말하기조차 힘든 이야기입니다. 제가 평생을 믿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제 아들을,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35살의 유능한 변호사 아들 민수와 29살의 예쁜 며느리 민지를 두고 말이에요.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는 저에게 아들은 유일한 자랑이었고 며느리는 늦게 얻은 딸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새벽 3시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빠가 숨을 안 쉬어요.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급히 서울로 올라가는 KTX 안에서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아들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뇌출혈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혼자 키운 아들, 제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제가 박영숙입니다. 올해 68살이고요. 평생을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민수가 5살 때 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민수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반듯하고 무엇보다 효자였거든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 취직한 후에도 매주 부산에 내려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아픈 데는 없으세요? 그런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혹시 며느리가 저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아들을 빼앗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민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키도 크고 예쁘고 무엇보다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 오빠를 잘 부탁해 주셔서 감사해요. 민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작은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집안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착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 타이맥톤의 승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민지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민수도 평생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한 적이 없었고요. 어머니,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제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전화를 걸면 민지가 받지 않는 일이 잦아졌고 받더라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 오빠 여보세요? 민지야. 네, 어머니. 목소리가 왠지 차갑고 귀찮다는 듯 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민수는 잘 있고? 네, 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좀 바빠서요. 그리고 제 생일을 깜빡한 것도 그렇고 명절에 부산에 내려오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일도 있었어요. 민수가 대신 사과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민지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요. 괜찮다. 아픈데 어쩌겠니. 빨리 나아지라고 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핑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는 항상 민지를 감쌌어요. 어머니, 민지가 아직 젊고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좀 서툴러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믿었어요. 민수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지의 태도는 더욱 건방져졌어요. 가끔 서울에 올라가면 민지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그냥 의무적인 인사뿐이었어요. 밥을 차려주는 것도 귀찮아하고 제가 뭔가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만 답했어요. 심지어 제가 청소를 도와주려고 하면 괜찮아요. 나중에 할게요. 라고 말리기까지 했어요. 그럴 때마다 민수는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하다는 듯이 웃었어요. 어머니, 민지가 원래 내성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에. 저는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정말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겨울, 제가 독감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혼자 알아 누웠을 때였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가 좀 아프다고 말했더니 어머니, 제가 당장 내려갈게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1시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민지가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해서 대신 병원비 보내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서운했어요. 며느리 때문에 아픈 어머니를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민지가 친구들과 스키장에 놀러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민지에 대해 나쁜 감정을 느꼈어요.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힘없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가끔 민수 목소리에서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느껴져요. 괜찮니? 민수야? 몸은 좀 어때?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민수가 예전처럼 밝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민수의 직장 동료인 전구가 술에 취해서 제게 전화를 걸어온 일이 있었어요. 아주머니, 민수 형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무슨 소리니? 정우야? 형이 민지 누나를 의심하고 있어요. 누나가 요즘 자꾸 늦게 들어오고 전화 통화를 숨기고 형이 정말 괴로워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타임의 치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며칠 후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민지와는 잘 지내지?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요즘 서로 바빠서 조금 소원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불안한 나날들이 계속되던 중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월 15일 새벽 3시 갑작스러운 전화 벨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걸까 싶어서 화가 났는데 전화기를 보니 민지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 민지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 민수 오빠가 숨을 안 쉬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이스 교육에 신고했는데 어머니, 빨리 오세요. 오빠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급히 옷을 입고 택시를 불러 부산역으로 향했어요. KTX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내내 저는 기도만 했어요.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하지만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것은 하얀 천으로 덮인 민수의 시신이었어요. 의사는 급성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라고 설명했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민수야. 제가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부짖었을 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35년을 함께 살아온 제 아들이 제 인생의 전부가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민지는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더 신경 써드렸어야 했는데 오빠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때는 민지도 남편을 잃은 아픈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장례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조문객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민수의 회사 동료들도 많이 와서 조의를 표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민지의 행동 말이에요. 처음에는 슬픔에 잠겨 있는 것 같았는 팀의 코이송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색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과 인사할 때 민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마치 다른 사람 일처럼 행동했어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심지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웃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남편이 죽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죠? 그리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검은 상복을 입었지만 뭔가 멋을 부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패션쇼에 나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민지야, 괜찮니? 제가 물었을 때 민지는 네, 어머니, 오빠를 위해서 강해져야 해요 라고 답했어요. 그 말 자체는 맞지만 왠지 공허하게 들렸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민수의 직장 동료 전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주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할 말이 있어서요. 전구와 카페에서 만났을 때 그가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아주머니, 민수 형이 최근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어 했어요. 무슨 소리니? 형이 민지 누나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누나가 자꾸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숨기고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정우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형이 사립탐정 회사에 상담까지 받았대요. 하지만 결국 용기가 나지 않아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형이 마지막으로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정우야,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혼자 죽지는 않을 거라고 어머니께 전해줘.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 테맥 조오스 오트. 그게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형이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혼자 죽지 않을 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가서 민수의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시큰둥했어요. 할머니, 이미 부검 결과 급성 뇌출혈로 확인됐어요. 다른 외상도 없고 독성 검사도 음성이었고요. 하지만 제 아들이 할머니, 혹시 며느리를 의심하고 계신 건 아니죠? 시어머니들이 흔히 그러세요. 경찰의 말에 화가 났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 씨의 생명보험금 2억 원이 수익자인 부인에게 지급됐다고 알려드립니다. 2억 원? 저는 민수가 그렇게 큰 보험에 들었는지 몰랐어요. 그것도 수익자를 아내로 했다니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왠지 석연치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민지에게 연락했어요. 민지야, 어떻게 지내니? 많이 힘들지? 네, 어머니, 그럭저럭 견디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요즘 정리할 게 많아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민지는 제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궁금해서 민수의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다 보니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민지가 모르는 남자와 함께 웃으며 나오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남자는 민수와 비슷한 나이 정도로 보였고 민지와 매우 친밀한 사이인 것 같았어요. 심지어 손을 잡고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죽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와? 그날 밤 저는 고민 끝에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오늘 강남에서 본 남자는 누구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뭘 보셨다는 거예요? 민지야, 솔직히 얘기해라. 그 남자가 누구야? 어머니, 그냥 제 회사 동료예요. 업무 관련해서 만난 거고요.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느껴졌어요. 민지야,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그때 민지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범죄자 취급하시네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왜 민지는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올까요? 다음 주 저는 용기를 내서 민수의 아파트를 직접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민지가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왜 갑자기? 민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민지야?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본 그 남자의 목소리라는 걸. 저 안으로 들어가겠다. 저는 민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정말로 그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민수가 살던 집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민수의 사진들은 모두 치워져 있었고 대신 이상한 남자의 물건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냐?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남편이 죽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냐? 민지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이건 뭐야? 설명해봐. 그 남자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민지의 회사 동료 강준호라고 합니다.
회사 동료가 왜 여기서 잠을 자고 있어? 침실을 보니 분명히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흔적이 역력했어요. 민지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혼자 살기가 무서워서 그래서 친구가 며칠 머물고 있는 거예요. 며칠? 이 사람 물건들이 여기 가득한데? 저는 화가 나서 떨렸어요. 민지야, 너 지금 나를 바보로 보는 거니? 그때 민지의 태도가 급변했어요. 어머니,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해요. 어머니가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민수 오빠는 죽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제가 아끼던 며느리가 하는 말인가요? 강준호라는 남자가 민지를 말렸어요. 민지야, 진정해.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하지만 민지는 이미 돌아설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수 오빠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빠는 저를 의심하고, 감시하고, 질투했어요. 매일 스트레스였다고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거니? 네, 그래요. 준호 오빠는 저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요. 민수 오빠처럼 의심하지도 않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그럼 민수가 죽기 전부터 이 사람과 민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들었어요. 네, 그래요. 6개월 전부터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제 아들이 아내의 불륜을 알고 괴로워하다가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너 이 나쁜 년아.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민지에게 다가갔어요. 내 아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어머니? 민지가 소리쳤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수 오빠가 혼자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거예요. 스트레스? 네가 바람을 피워서 스트레스를 준 거 아니야? 바람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랑?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사랑이라고? 그때 민지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민수 오빠가 죽어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보험금 2억 원도 받았고요. 이제 준호 오빠와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민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너 이 악마야.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저는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너무 충격적인 말들을 들어서 혈압이 급상승한 거였어요. 어머니, 강준호가 놀라서 저를 부축했어. 테메 정령화했으니 민지는 당황한 채로 일시고에서에 신고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혼자 있었어요. 의사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이라고 했어요. 민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 후 퇴원해서 부산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제 아들이 아내의 불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전구에게서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아주머니, 민수형 휴대폰을 찾았어요. 뭐라고? 회사 사물함에 여분 휴대폰이 있었는데 그 안에 민지 누나와 다른 남자의 대화 내용이 있어요. 전구가 부산까지 내려와서 보여준 메시지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민지, 준호야,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 강준호, 곧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 민지, 민수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탐정까지 알아봤다는데. 강준호, 그럼 더 조심해야지. 들키면 안 돼. 민지, 언제까지? 나 이제 지쳤어. 그냥 이혼하자. 강준호, 이혼하면 재산분할로 골치 아파.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민수가 죽기 전날 밤에 메시지가 있었어요. 민지, 오늘 밤에 끝낼 거야. 강준호, 확실해? 민지, 응, 수면제를 많이 탄 술을 줄 거야. 평소에 심장이 안 좋으니까 쇼크사로 보일 거야. 강준호, 위험하지 않아? 민지, 괜찮아. 완벽한 계획이야. 내일이면 우리 자유야.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민지가 정말 제 아들을 죽였다는 뜻이잖아요. 정우야,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해.
네, 아주머니. 바로 신고할게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어요. 메시지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화장까지 마친 상태에서 재수사는 어렵고요. 그럼 제 아들은 그냥 억울하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머니, 저희도 이해하지만 법적 절차가 있어서요. 저는 절망했어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늙은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영숙 어머님. 저희는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입니다. 어머님의 사연을 들었는데 취재가 가능할까요? 정구가 프로그램에 제보를 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방송에 나가면 온 국민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네, 하겠습니다. 제 아들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취재진이 부산까지 내려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김 PD라는 젊은 여성이 정말 열정적으로 사건을 파헤쳤어요. 어머님, 정말 힘드시겠지만 방송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취재진은 몇 주 동안 철저히 조사했어요. 민지와 강준호의 과거 관계, 민수의 행동 변화, 보험금 수령 과정까지 모든 걸 파헤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민지와 강준호는 민수와 결혼하기 전부터 연인 사이였다는 거예요. 민지는 처음부터 민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결혼 후에도 계속 강준호와 만났고 민수가 의심하기 시작하자 아예 제거하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취재 과정에서 아파트 CCTV도 확인했는데 민수가 죽은 날 밤에 강준호가 민수로 변장하고 아파트에서 나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키와 체형은 비슷했지만 걸음걸이와 행동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발을 벗는 모습까지 찍혔더라고요. 은행 기록도 확인해보니 민지는 보험금을 받자마자 바로 강준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어요. 둘이 함께 살 집을 미리 준비한 거였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민수가 죽은 날. 밤 민지가 구입한 수면제였어요. 약국 CCTV에서 민지가 남편이 불면증이 심해서 라고 말하며 강한 수면제를 산 모습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민수의 혈액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부검 기록도 찾아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심장마비가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해서 넘어간 거였어요. 모든 증거가 모아지자 검찰도 재수사에 나섰어요. 방송이 나가기 전날 김 PD가 저에게 전화했어. 태밍어 쫑고 어머님, 내일 방송 나갑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방송 당일 저는 부산집에서 혼자 TV를 봤어요. 제 얼굴이 나오고 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진실이 공개되는 걸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민지와 강준호의 교활한 계획이 낱낱이 폭로됐어요. 방송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들이 분노했고 온라인에서는 민지와 강준호를 규탄하는 글들이 쏟아졌어. 이런 악마 같은 여자가 있나? 불쌍한 어머니, 아들을 그렇게 잃다니. 민지는 사형감이다. 경찰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방송 다음 날 바로 민지와 강준호를 긴급 체포했어요. 체포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무릎이 풀렸어요. 드디어 제 아들의 원수를 잡은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어요. 민지는 결혼 전부터 민수의 재산 상황을 철저히 조사했었어요. 아파트, 적금, 보험까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민수를 점점 고립시켰어요. 친구들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가족들과 거리를 두게 만들었어요. 저와의 관계도 의도적으로 악화시킨 거였어요. 민수가 의심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민수를 의처증 환자로 몰아갔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 저를 의심해서 힘들다고 하소연했고 민수는 점점 고립됐어요. 마지막에는 정신과 상담까지 받으라고 했다더군요. 민수가 진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민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던 거예요. 재판정에서 민지를 봤을 때 저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았을 뻔했어요. 여전히 예쁘고 멀쩡해 보였거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증거들이 제시되자 민지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했지만 CCTV와 통화 기록, 메시지들이 나오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저는 사랑 때문에 한 일이에요. 민지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준호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 검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사랑 때문에 남편을 죽였다는 말입니까? 저희는 그냥 자유롭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지는 계속 변명했어요. 하지만 강준호는 달랐어. 타이밍업 중트 모든 책임을 민지에게 떠넘기려고 했어요. 저는 그냥 민지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민지가 모든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아니에요. 민지가 소리쳤어요. 준호 오빠가 먼저 제안했어요. 이혼보다는 다른 방법이 낫다고. 둘이 서로를 배신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이들이 진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냥 돈과 욕심 때문에 제 아들을 죽인 거였어요. 증인으로 나온 전구가 말했어요. 민수 형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의심하면서도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며 자신을 탓했어요. 마지막까지도 형은 민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화로 해결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왔어요. 제 아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착했는지. 그런 아들을 저렇게 악독한 방법으로 죽인 게 용서가 안 됐어요. 재판부도 엄중하게 판단했어요. 민지에게는 무기징역, 강준호에게는 20년형이 선고됐어요. 판사는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어요. 선고가 끝난 후 저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어머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제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져서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민지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다만 제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민지에게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어요. 29살의 젊은 여자가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친 거잖아요. 재판이 끝난 후 몇 달 동안 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아들의 원수는 잡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매일 밤 꿈에서 민수를 봤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해요. 민수가 웃으며 말하는 꿈이었어요. 꿈에서 깨면 항상 눈물이 나 있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제 아들이. 그런데 어느 날 민수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 씨가 생전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인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장학재단이요? 네, 어려운 가정의 법학도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민수 씨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저도 동참하기로 했어요. 민지에게서 받은 보험금과 배상금을 모두 장학재단에 기부했어요. 그 더러운 돈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게 민수도 원할 것 같았거든요. 김민수 장학재단이 설립됐고 매년 가난한 법학도 10명에게 학비를 지원하게 됐어요.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민수 선배님처럼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다는 곡 말하는 걸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그중 한 학생이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민수 선배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 우리 민수처럼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 제가 그 학생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민수가 그립지만 예전처럼 원망이나 분노는 없어요. 대신 민수가 남긴 좋은 일들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요즘은 장학재단 일을 도우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학생들과 만나서 이야기하. 팀앤톡스의 소비, 민수의 어린 시절 얘기도 들려주고요. 할머니, 민수 선배는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우리 민수는 정말 착했단다. 길에서 다친 강아지를 보면 꼭 집에 데려와서 치료해줬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민수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잘하고 계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 같고요. 민지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소식을 듣기 싫었지만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민지도 언젠가는 자신이 한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겠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요. 강준호는 상고를 했지만 기각됐어요. 20년 동안 반성하고 나오겠? 태매역 경리, 지 어제 민수 무덤에 다녀왔어요. 벌초도 하고 민수가 좋아하던 꽃도 가져다 놨어요. 민수야, 어머니가 너 때문에 많이 배웠다.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착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너의 꿈을 이어받아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고 있어. 많은 후배들이 너를 존경한다고 하더라. 바람이 불면서 꽃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민수가 잘했어요.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민수는 정말 혼자 죽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고 그의 뜻을 이어받은 후배들을 통해 계속 살아갈 거에 타임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좋은 일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욕심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잃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마음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래요. 그리고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니까요. 안녕히 계세요.